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의 만평 읽기 시간입니다. 그제 순천 외성을 둘러본 영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쌓은 성인데 이 영상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용민 그림마당 15일 만평입니다. 차이점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좌우에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일단 이 그림은 1999년작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에 굉장히 아름다운 포스터를 패러디한 겁니다. 자, 케빈 스페이시 나오는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보시기를 권하고요. 근데 요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있는 원작과 달리 이 그림은 비슷한 구도로 흉측한 나체 아저씨가 빨간 꽃잎바닥 대신에 돈바닥에 들어누워서 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진짜 이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흉측하게 잘 그리시는지 정말 못생겼죠. 자, 이 아저씨는 은행 금융자본을 상징합니다. 자, 지난주에 은행의 성과급 잔치가 뉴스가 됐었죠. 오른쪽 그림 위에 보시면은 예대마진 성과급 잔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흉상이 누워있는 돈이 예대마진에서 나온 거라는 뜻이죠. 뭐 대체로 아시겠지만 잠깐 예대마진이 뭔지 말씀드리면, 자, 은행은 돈 맡긴 예금한 사람한테 그 이자를 조금 주고 대출 받아간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 받은 대출 이자에서 준 예금 이자를 빼면 그게 은행 수익입니다.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올해 은행들이 이 예대 마진 대박이 났어요. 왜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호황으로 가계대출이 막 수백조 늘었는데 갑자기 올해 그냥 기준금리가 거의 뭐 바닥에서 5%까지 오르니까 은행들도 대출 이자를 왕창 올렸죠. 뭐 그렇다고 예금 이자를 그만큼 올린 건 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예대마진 대박이 나서 그걸로 막 6억 7억씩 임원들 성과급 잔치를 하고 지금 이렇게 좋아 죽겠는데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역시 표정은 뭐 좋아 죽겠다는 표정 관리 안 되는 모습인데 여기에는 돈의 공적 자금이라고 써 있죠. 뭐 98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 망하면 안 된다고 국가재정, 공적자금이 막 수조 원씩 투입됐죠. 그거 다 국민 세금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저는 힘든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특히 뭐 대출 이자 올라서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려울 때 국민들 세금으로 살아난 이 은행들이 지금은 또 국민들 주머니 턴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좋아 죽겠는데 표정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금융 자본의 실태를 풍자하는 멋진 패러디 만평입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의 16일자 만평입니다. 이게 조금 지난 소식인데 진짜 도저히 열받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태영호라는 북한 고위급 탈북자가 남한에서도 고위층이 되셔가지고 출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 공천받고 강남에서 국회의원 되시더니 이제 여당의 최고위원 자리를 하시겠다고 당내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 사람들 앞에서 개소리를 쏟아내고 쇼를 하고 왔죠. 자, 제주도민 수만 명이 억울하게 학살당한 제주 4.3이 북한 김일성 지령으로 벌어진 일이랍니다. 1948년 제주 남로당의 무장봉기로 시작돼서 육지에서 이승만이 보낸 토벌군에 의해 무고한 제주도민 약 3만 명이 학살된 이 사건의 정황에 남로당 무장봉기가 북한 김일성의 지령과 후원에 의한 거라고 아주 흉심이 가득한 망언을 제주 사람들 앞에서 싸지르고 온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김일성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제주 4.3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외 유태인한테 사과한 독일 총리 있죠. 빌리브란테 코스프레를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자, 그림은 이 어이없는 추모가 얼마나 섬뜩한 짓인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일단 말풍선에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라고 태영호 씨의 주장이 들어있죠. 빨간 선글라스는 상대를 빨갱이라고 덤탱이 씌우는 색깔론을 의미합니다. 태영호 무릎 아래 희생당한 제주 양민들의 목덜미가 다시 한번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 김일성 지령으로 4.3이 터졌다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냐면 당시 육지에서
넘어온 서북 청년단 토벌대들이 양민을 약탈하고 학살한 명분과 이 태씨의 헛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한 공산당 때려잡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살상이니까 억울해도 뭐 참아라 라는 이런 정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거나 아니면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태씨의 헛소리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 그림에서처럼 당시 희생자분들을 2번 죽이는 무서운 소린 겁니다. 자, 일단 당시 남로당 제주 지부의 무장봉기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다는 자체는 완전한 거짓입니다. 이게 좀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는 좀 해야겠어요. 자, 제주 4.3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광범위한 자료는 2003년에 발간된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라는 800페이지 분량의 문서입니다. 자, 이 문서에서는 제주 4.3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풍부한 증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로당 지하 총책이었던 박갑동 씨는 4.3은 서청과 경찰이 횡포를 부려서 발생한 사건이다. 본격적인 무장 투쟁이 아니며 경찰과 서청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사건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이에요. 또 경찰이 남로당 무장대를 습격해가지고 압수한 제주 도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 남로당이 직접 작성한 문서죠. 자, 이 문서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4.3 사건 당시 국방경비대의 제주도 출신의 남로당 뿌락지로 잠입한 고승옥 하사관이 같은 남로당 뿌락지였지만 중앙 직속 출신인 문상길 중위에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을 안 한 상태죠. 경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국군 안에 남로당 출신 그리고 광복군 출신이 많았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원으로 군복 입고 있다가 끌려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자, 계속 읽습니다. 자, 남로당 중앙 직속 출신인 문상길 중위에게 국방경비대의 병력 출동을 요구했으나 문중위가 중앙 지시가 없으니 할 수 없다 라고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무장대는 병력 출동을 제3, 제4 요청했으나 문중위는 중앙의 지시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라고 일관했다. 자, 계속 갑니다. 1980년 하버드대의 존 메릴이라는 교수가 제주 4.3에 관한 미국 최초의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1990년 제주 도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에서 나의 조사 결과로는 중앙당의 지령이, 그러니까 중앙당이면은 남로당 서울 본부나 아니면은 평양의 김일성을 뜻하겠죠. 중앙당의 지령이 없었다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자, 심지어는 백선엽 장군까지도 자기 회고록에서 여순 반란 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게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 행동이었다 라고 제주 4.3의 동기부터가 북의 김일성이나 육지의 남로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영호 씨는 북에서는 진작부터 김일성이 제주 4.3에 개입했다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드라마로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씨부려대는 지금 북에서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는 그런 교육받은 사람이 그 북에서 교육받은 미심적인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 사회에서 출세해보겠다고 저런 쇼를 하는 모습이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진짜 그냥 몹시 그냥 서글플 따름이네요. 태영호 씨의 헛소리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고 다음에 또 4.3 답사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이어가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